이제 봄철 되니까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주제가 봄철 뭐, 봄철 뭐, 봄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예, 다 기억하시죠? 네. 예, 갱년기 증후군도 있고 그 다음에 봄철 뭐 면역력과 같은 것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것도 했고 해독 디톡스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아무리 좋은 걸 내가 많이 먹어도 위장관 소화 기능이 떨어졌어. 흡수 능력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약이? 그죠? 무효예요. 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가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와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먹는 것과 흡수력의 차이나 내 몸에 회복되는 속도는 어떨까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싼 보약을 먹는다. 아니다. 평상시에 체력 관리를 위해서 나는 평상시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식품을 꾸준히 복용한다. 어떤 쪽이 나은 것 같아요? 네, 평상시. 자,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던, 뭐 약을 먹던, 건강을 추구하는 거는 아프지 않게 무병장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이 세상 다 뻔히 아는 거짓말. 늙으면 죽어야지. 응? 처녀가 나 시집 안 가. 장사꾼이 하루 남는 거 한 개도 없어. 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늙으면 죽어야지. 그거는 그냥 뻥이 아니고 진실인 거예요. 노화가 되면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삶의 질이 문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질이 문제. 왜? 늙어서 이 사람은 죽었어. 몇 살까지 살다? 100살까지. 우와. 근데 70살부터 침대에 누워서 지냈어. 아파서. 행복할까? 안 행복해요. 그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아니요. 근데 나는 8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 그런데 한 개도 안 아프다가 그냥 자다가 갔어. 그럼 박수 받을 일이지. 네. 최고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속에는 아프지 않은 것, 고통받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불행하게도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몸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100% 유지하지는 못해요. 네. 특히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 몸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면역세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면역세포 수도 줄어들고 활동력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면역력. 자, 면역력을 지켜주는 것은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죠. 맞죠? 네. 네.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면역세포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백혈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면역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뿐만 아니라 뭐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뭐 T세포, NK세포, 뭐 B세포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면역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우리 몸에 안 좋은 비정상 세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몸에는 하루에 8,000개, 5,000개에서 8,000개씩의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암세포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비정상 세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불량감자. 매일매일 세포가 새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불량품도 있지. 그런데 얘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크기가 1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암이 돼버려요. 근데 웃기는 게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한 120일 정도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와, 그런데 이 비정상 세포는
뭐가 그렇게 한이 많은지 얘네들은 안 죽어. 얘네들은 수명이 다하질 않아요. 계속 자라나는 거야. 왜? 그래서 얘네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면역세포 가운데 이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가 그냥 보이는 족족 잡아먹어버려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 NK세포가 보이는 족족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 수가 줄어드는 시기가 60대라는 거예요. 급격스럽게 대식세포나 그 다음에 NK세포나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세포수가 60대를 기준으로 언제 20대에 약 몇 프로예요? 반. 줄어버려요. 그런데 요 시기를 다 기다렸던 비정상 세포는요, 어떻게 돼요? 너 딱 걸렸어. 내가, 여태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 너 50% 줄었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온몸에 염증과 그 다음에 암이 막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비정상 세포를 다스려야 되는 건 바로 이 면역세포의 생산성과 활성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면역세포는 어디에 많아요? 바로 위장관에 몇 프로가 있어요? 70%가 있어요. 70%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위장관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나는 치명적으로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비정상 세포가 자라날 확률이 몇 배는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지, 건강을 지켜야지 라는 뜻은 결국에는 70%는 면역력을 지켜야 돼 라는 뜻이고, 면역력은 지키지 않으면 60대가 되면 면역세포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공통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세포의 증식률을 올리고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끌어올려서 얘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게 완만하게 평상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최고 좋은 방법이다. 그 뜻이에요. 완만하게 무너지는 선이 없이 50%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완만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에 위장관의 상태를 우리가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위장관에 70%가 있는 이 면역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소화 기능도 무너지고 소화 흡수가 영양분을 땡기는 힘이 약해지면 몸으로 들어가는 영양소의 공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대사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인체는 힘이 없이 무너지고 영양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위장관의 면역세포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이외에 위장관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장관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물질이 줄어들면서 코르티솔이 막 분비가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강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죽고 그 다음에 위장관에 있는 점막세포들이 점점 시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건조해진다고 그랬죠. 봄철엔 더 건조하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장관의 세포는 평평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주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작은 모세혈관 등을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데 이 위에는 이렇게 점액질이 차 있어요. 그냥 바로 세포가 노출된 게 아니라 저런 주름이 노출된 게 아니라 이 위에는 이렇게 점액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액이 뭐라 그랬어요? 코에도 있고 호흡기에도 있다 그랬죠. 그죠? 점액은 뭐예요? 1차 방어막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액질이 이 위장관 세포 위에도 벽 위에도 점액질이 있는데 이게 건조해서 마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점액질이 무너지겠죠. 그죠? 그럼 이 무너진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균, 뭐 세균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돼 있어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점액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 쓰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 아버지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 한참 젊으셨을 때 막 사업하느라 바빠갖고 동분서주하고 식사도 매일 거르고 그랬을 때 매일 속이 쓰렸어요. 그래갖고 암포젤렘 파란 병 있잖아요. 그걸 아예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자다 속 쓰리면 뚜껑 열어갖고 막 그걸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화알미늄이잖아요. 네? 산화알미늄 그냥 도포를 해버리는 거지. 그거는 약이 아니야. 뭐예요? 위 점막이 액이 점액이 말라서 위 산에 상처가 난 데를 자극받으니까 속이 쓰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어떻게 해요? 덮어버린 거야. 덮어버린 거. 그건 약이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예요? 그 현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을 위장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옛날 아버지들 다 대부분 그러셨지. 식사 제때 못하고 막 서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을 때. 그런데 인간의 몸 구조가 신기한 게 이 위장관의 점액질도 나이가 들면서 말라요. 겨울철부터 시작해서 환절기 건조한 공기가 있는 계절에 말라요. 날이 차가우니까 물을 잘 안 마셔. 물을 잘 안 먹으니까 말라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것들이 위 점막세포, 장 점막세포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서 자극을 주고 벽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 요 점막세포층이 촘촘하던 게 늘어나 버려요. 네, 늘어나. 이렇게 촘촘하던 애가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듬성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로 아이고 신나라 이게 왜 떡이냐? 그리고 온 동네 음식물 찌꺼기 다 들어와요. 자, 그런데 겨울에는 겨울대로 추우니까 고열량 제품을 많이 먹어. 뭐예요? 단백질, 고기, 뜨끈한 국물에 그냥 뭐 고기도 생각나고 전골도 먹어야 되고 그냥 아유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침이 막 고인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단백질, 지방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뭐가 돼요? 독소가 됩니다. 산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위장관 요 사이사이에 끼면서 어떻게 돼요? 독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됐어. 어떻게? 봄나물 또 잔뜩 먹어. 소화가 잘 안 돼. 그죠? 예. 그러니까 소화도 제대로 안 되는 것들. 단백질, 뭐 이런 거. 그래서 몸을 산화시키기 딱 좋은 것들. 예. 식이섬유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잔뜩 먹으면 뭐예요? 이미 내 위장관의 벽은 무너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무너진 위장관의 세포를 새로 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살아난 면역세포들의 활성도를 끌어올려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제품이 뭐예요? 알로에 겔이죠. 그죠? 네, 알로에 베라의 겔인데 우리 슈퍼겔 맥스는 7세대 알로에라고 얘기를 해요. 7세대에 거쳐서 진화를 거듭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이바 네 번째 농장에서 이 병작을 하는 알로에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눈 보고 어떻게 해요? 눈으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알로에. 제가 얼마 전 호주 갔었잖아요. 야, 나는 부추인 줄 알았어. 알로에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말라 비틀어져 갖고 이게 대파인지 부추인지 모를 정도로 끄트머리가 다 찌그러져 있고, 왜? 추웠다 덥다 일교차가 크니까. 그래서 일교차가 크지 않고 항상 온풍이 불고, 그 다음에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지역에서만 풍성하게 자라는데, 우리 세이바 농장에서 자라는 알로에는요, 거기에다가 특별함을 더 더했어요. 바로 녹비 작물을 경작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료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심는데, 땅에다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녹비 작물을 경작한 것 퇴비에다가 지렁이를 키워요. 지렁이를. 그래서 이 지렁이가 배설한 토사물을 알로에 껍질에 섞어가지고 만든 비료예요. 되게 좋은 거죠. 네, 우리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뿌려서 키운 알로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로에의 유기물과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이런 좋은 성분들이 타 지역에서 나오는 알로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레이드가 높아요. 네, 상당히 고함량의 좋은 알로에가 경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꾹 짜서 병에 담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얘를 걸러서 순수한 면역 다당체만 걸러서 얘를 또 드라이어에다가 바짝 날려서 수분을 100% 날려서 순도 높은 분말로 만들어요. 고운 분말로. 그래서 이게 농축이 몇 배? 200배가 농축이 되는 거예요. 무려 200배. 그래서 알로에 슈퍼겔 한 병에는 알로에 전잎이 몇 장 들어있어요? 24개. 많이? 24개? 네, 요만한 거 24개. 큰 거에는 160장. 1리터짜리, 그죠? 네. 160장. 알로에 160장 상상해봤어요? 하나가 이따만하잖아요. 그죠? 그거 160장. 어우, 어마어마한 걸 농축해서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최초에 나왔던 1세대 우리 맥스피 대비하면 무려 면역력 지수가 150배가 향상이 되어 있어요. 150배가. 네, 그래서 이게 하루 1일 우리가 식약처에서 인정한 1일 최고 면역 다당체의 맥시멈을 찍었어요. 300mg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부스터가 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는 게 맞아요.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300mg가 아니라 750mg에 해당되는 면역 다당체가 들어오도록 설계된 게 바로 뭐예요? 슈퍼겔 맥스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NK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의 생산, 그 다음에 활성도가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인체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인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생되는 속도가 얘는 무려 3.8배, 그 다음에 대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8.6배 정도 빨라요. 활성도는 무려 15배에서 18배까지 올라가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먹은 사람과 안 먹은, 그것도 이 실험 기간이 길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2주에서 4주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 좀 속이 안 좋아,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를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우리가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의 생산성도 올라가지만 활성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진짜 좋은 알로에를 정말 고농도로 농축을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그냥 알로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면역력까지 챙기기 위해서 바로 알로에 유래 UAP B1이라고 하는
유산균, 사균체, 파라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베라, 알로에, 파라바이오틱스 1이라고 하는 특허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생유산균이죠. 파라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사균체예요. 그러면 얘를 왜 사균체로 했냐? 원래 여기서 알로에 율의 유산균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얘를 열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열 처리 유산균. 그러니까 열 처리했으니까 애들이 일단 죽었겠죠? 60도가 넘어가면 죽잖아, 유산균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장기간 유통을 시키려다 보니까 방부제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 처리를 했는데 유산균은 그 과정에서 죽어요. 하지만 열 처리 유산균인 파라바이오틱스도 그 자기 스스로가 면역력, 그 다음에 장내 유해균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을 끌어올려주면서 바로 뭐예요? 또 나름 이 안에서의 위장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처리 유산균이에요. 어디서 나온? 알로에에서 나온. 알로에 율의 열처리 유산균. 그래서 유니베라, 알로에, 파라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유산균 사균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얘는 바로 누구하고 짝꿍이냐? 바로 알로에 슈퍼겔하고 짝꿍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화 흡수는 그 전에 다른 제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유산균 제품을 먹는 것과 슈퍼겔을 먹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 안에서야 소화 흡수 능력이 엄청 배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내 환경도 알로에를 먹기 좋게 바뀌고 면역력도 증식이 되면서 슈퍼겔이라는 바로 건강식품이 들어갔을 때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너지를 더 흡수력을 빠르게 하고 더 효과를 좋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유니베라가 만든 알로에 율의 파라바이오틱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니베라 슈퍼겔 제품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니베라 슈퍼겔하고 우리 바이오틱스, 알로에 바이오틱스에 들어가 있어요. 알로에 유래된 건. 알로에 제품이니까 알로에에서 유래된 유산균을 쓰는 게 맞아요. 가장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기능을 더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베르가못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됐어요? 오렌지 추출물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 있어요? 프락토 올리고당 들어가 있죠. 그죠? 예. 프락토 올리고당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뭐 물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탕수수를 그대로 짜서 증류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게 고온바 그러죠. 그죠? 물엿 고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순수 천연물이에요. 예. 그래서 얘는 유산균의 먹이죠. 그죠? 유산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장내에 이미 머물고 있는 기존의 유산균도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이 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베르가못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항산화, 항염 기능이 뛰어난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렌지 추출물도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피부나 면역력 증진시키는 데 좋지만 오렌지 추출 불말은 바로 정신 안정에 도움을 줘요.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보탬이 돼요. 네, 기능성 원료를 천연 물질만 넣었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거 감미료, 향미료, 그 다음에 뭐 방부제 이런 거 일절 안 넣고 순수 천연 물질로만 농축을 해서 열 처리를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슈퍼겔 맥스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 수가 50%가 줄어요. 그러면 툭 쳐도 자빠지고 툭 쳐도 아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되는데 딴 거 신경 쓰지 마. 무슨 뭐 10전 대보탕 막 이런 거 좋지 먹으면. 하지만 그건 일회성이잖아. 꾸준히 편안하게 내 몸의 면역력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방어막은 그냥 이거야. 꾸준히 드셔 그냥. 네? 꾸준히 드셔. 그거예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반 컵씩만 드셔도 4주만 복용해도 달라져요. 근데 이런 분 있어요. 난 그거 먹었더니 설사가 짝짝 나와. 난 그거 먹었더니 속이 쓰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간도 안 좋고 이도 안 좋고. 안 좋은 거야, 이미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나 안 먹어가 맞아요? 아니면 그래서 먹어야 돼?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피님들이 설득을 잘 못하더라고. 어? 그게 간단해요. 네가 이거 먹고 설사하거나 이거 먹고 속이 안 좋다는 건 이미 네 속이 망가졌다는 증거다. 그러면 꼭 참고 뭐 설사가 나와? 그럴 수밖에 없어. 여지껏 네 속이 그렇게 엉망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까진 데다가 아까 씻기 바르면 쓰라려 안 쓰라려? 엄청 쓰라려. 그럼 안 발라? 그래도 발라야지. 그죠? 여기 아파. 그래갖고 병원 가면 주사 맞아. 근육 주사, 궁뎅이 주사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아파. 얼마나 아픈지 시계 문질러도 막 다리를 쩔 정도로 소염 진통제 엄청 아파. 그죠? 그럼 주사 안 맞아? 맞아요. 맞죠? 아니 아파도 나으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었더니 배탈 설사 나는 거 같이 배가 아프고 속 쓰려. 그래서 안 먹어? 아니야. 그러니까 먹으라고. 네. 알았죠? 네. 최소 2주. 짧게는 2주. 길게 4주만 먹어봐. 그러면 삶의 질이 바뀐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먹으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핑계가 뭐라 그래? 비싸. 이렇게 얘기하죠. 네? 비싸. 아우 비싸. 예. 비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진짜 회사에서도 본사에서도 행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자연의 혜택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마련해서 정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이번 기회 놓치면 바보. 이번 기회 놓치면 네. 그래서 근데 물량이 많지가 않아 갖고 그죠? 네. 몇 개 못 준다고 들었어요. 수량 제한이 있다고 꼴랑 몇 개밖에 안 된대. 나 같으면 한 1000개씩 풀었으면 좋겠더만. 네.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제한이 있대요. 그러니까 후딱후딱 어떻게 해요? 네. 빨리빨리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 천하에 이거를 좀 알려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임팩트 있게 이 정도만 하고 끝내는 걸로